안녕하세요. 3월 1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은 빠졌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 이 지금 관세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증시가 빠지는데 정부 차원에서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실망스러웠습니다. 한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환장에 이게 증시를 눌렀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자세하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면 관세는 최근에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 25% 매겼죠. 하다 보니까 캐나다는 물론이거니와 유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하다 보니까 트럼프 더욱더 강대강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걸고 넘어진 게 뭐다? 주류다. 미국산 주류가 이 유럽에 가면 50% 관세를 받는다. 너희 이거 철폐하지 않으면 우리는 200% 매기겠다. 그런데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확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투자 심리는 꺾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에서 뭐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재무장관이 주식 장기로 봐라. 우리는 현재 실물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는 이거 관리할 의사가 없다라고 시사하는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망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빠졌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지표가 추가적으로 나왔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근데 물가가 잡히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속도가 조금 빠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조금 올라오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당장 지표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좀 안 좋아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뭐 실업률이라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방어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우려가 좀 심각해질 정도의 지표가 나오게 되었을 땐 그때 조심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요게 만약에 잘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하다면 그러면 물가 잡히는 데는 속도가 분명히 붙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야 이거 금리 인하 가능성 더욱더 높아지는 이게 보여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지만 나름 기대할 수 있는 내용도 한 가지가 보여지게 되었다. 미국 증시 3월 14일 핵심 정리 요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6.55달러로 마이너스 1.6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매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한국이 여기에 반발로 수혜를 굉장히 많이 입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소부장까지 싹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또 한 번에 생태계가 진화를 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반도체도 여기에 맞춰서 같이 올라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장사는 잘 될 수밖에 없겠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반도체가 고도화가 되면 로봇 같은 것들도 같이 따라서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최근에 어떤 것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 지능형 공장. 지금 인건비 비싼 미국 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동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 제품들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다? 한국에서 이쪽으로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꽤 많다.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쪽 SMR 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급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쪽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도 가스 쪽이 발전을 하든 원전이 발전을 하든 남는 에너지 저장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커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기업들이 수소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떨어져 있던 거 머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뉴스 많이 나오는 만큼 이쪽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중국 쪽을 압박을 하면서 배터리도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뭉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앞서 있는 이 기업 국가들은 어디다? 한국이다. 그럼 배터리 3사부터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럽의 재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 랠리 이거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쪽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현재 자리 엄청나게 잘 버텨주고 있네요.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긴 한데 근데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지 지금 상황이라면 시간의 문제일 뿐인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무엇이다? 트럼프의 힙이 엇갈리는 에너지, 풍력 울고, 천연가스 원전 웃고, 근데 한국은 풍력도 웃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형은 물론이거니와 소형 원전까지. 근데 이게 미국만의 일은 아니고 유럽도 에너지 가격에 되었잖아요. 이번에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원전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차근차근 쌓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이 부분은 원래 좋았던 거 알았으니까 앞으로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단기 일정은 3월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석유와 함께 트럼프가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석탄 발전은 안 올리더라도 요 천연가스 발전은 전체적으로 올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벌써 40%는 가스로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더욱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가스 터빈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두산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은 딱 5군데 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그런 쪽들은 3에서 4년치 일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 빨리 받고 싶으면 공장이 비어있는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거 이제 막 상용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부터 해서 지금 호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쌓이고 검증이 되다 보면 알아서 수주 잔고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 접근을 해보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풍력 쪽을 봐야 되는데 근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좀 안 좋은 거 아실 겁니다. 근데 한국은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과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돈들이 계속 잘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땅 보면은 요 아래쪽에 풍력이 딱 깔리면 좋은데 지금 뭐 지자체에서 한다라고는 하는데 진전이 그렇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해상풍력 사업자 1등이 두산 에너빌리티고 최근에 지멘스한테 요 기술까지 끌고 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있는데 이게 잘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럼 이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보수 관련 이슈 때문에라도 두산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기서 성능을 입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한국에 있는 풍력 발전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부품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좀 이 고치는 걸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까지 두산이 먹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입장에선 이미 깔려 있는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새롭게 깔리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안 할 이유가 없겠네. 그래서 해외에는 뭐 경쟁도 심하고 이거를 하는 게 맞냐 하더라도 한국은 나름 풍력까지도 기회가 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좋은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정도로 현재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지금 큰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보도록 하면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어도 외국인은 조금씩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 기관은 단기성 자금인 투신과 안정적인 자금인 보험이 같이 들어오며 현재 매력적인 구간으로 판단을 하는 이들이 성향이 달라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연기금 컴백하고 금융투자에 외국인까지 꾸준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21선 돌파하면 빠르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그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또 한번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또 한번 여기에서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맞춰만 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계속 이렇게 힘 빠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조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여기처럼 급등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거 노려보는 거죠. 다만 올라가자마자 바로 빠지면 요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딱 찍고 개미한테 물량 던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좀 많이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며 나머지는 좋은 것들 생각을 하시며 지금부터 차분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찌 보면 좋을지 하나씩 다뤄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는 물론이거니와 가스 터빈은 더해지고 있고 그리고 풍력까지도 나름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이 보여지고 있다. 외국인이랑 아까 말씀드린 기관 쪽 이거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21선 돌파하면 속도 내서 볼린저 상단까지 보되 돌파 못하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고점일 수 있겠지만 돌파까지 한다면 이때 속도가 훅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이끌고 밀고 가보시는 전략 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괜찮았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